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세무조사로 추징당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이게 가족법인으로도 확대 파상이 있을까봐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득자나 자산 승계를 준비하는 분들은 가족법인을 이미 설립했거나 설립 고려 중인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고객들 중에 가족법인도 세무조사 때 이렇게 추징되면 어떡하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되는 연예인 1인 법인 세금 추징과 가족법인의 리스크 비교, 그리고 세무조사 때 대응 방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근의 연예인 1인 법인과 통상적인 재테크를 위한 가족법인은 구조상 비슷하면서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경우 자신에게 귀속될 연예활동 소득을 소속 기획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1인 법인을 만들어 자신의 소득을 법인에 이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 법인은 연예인을 위한 관리 역할 등 실질 역할이 없음에도 형식상 개인의 연예 소득 이전 및 보관만을 위해 법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1인 법인에 이전된 소득을 전부 연예인 개인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것입니다. 세법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법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안전할까요? 그리고 연예인의 1인 법인과 가족법인은 어떻게 결이 다른 걸까요? 통상적으로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때는 개인이 사업활동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족법인 설립이 연예인 케이스와 다른 점은 자신에게 전속될 사업소득의 귀속 자체를 법인으로 이전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개인으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사업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또는 사업활동이 아닌 투자활동만 법인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처럼 영리법인을 운영할 수 없는 의사들은 고소득으로 인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많은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세후소득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번에 문제된 연예인도 1인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똑같이 했는데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의 경우 자신에게 전속될 연예활동 소득을 형식상 법인으로 이전해서 소득세를 회피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앞서 예시를 든 병원장의 경우 자신의 병원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세를 다 내고 세후소득을 활용한 투자만 법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 소속사가 있음에도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소속 연예인을 위한 아무런 관리와 기능이 없이 오직 소득 이전 목적만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차이가 와닿으시나요? 형식상만 법인을 이용해서 세금을 부정하게 면탈한 경우가 문제인 것이지 법인을 이용한 적법한 투자나 사업활동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1인 법인을 이용해서 소득을 이전했지만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소득도 법인으로 발생하고 다른 법적인 행위들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국세청 과세대로면 개인 소득을 원천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등기 명의도 개인으로 다시 돌려야 하는 걸까요? 법인으로 신고된 부동산 임대소득들도 전부 개인으로 다시 합쳐야 하는 걸까요? 법인으로 행해진 행위는 어디까지 부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법인 소유의 재산은 아무리 100% 주주라 해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고 적법하게 인출하려 해도 소득세 원천 징수 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소득을 원천으로 해서 법인이 자산 형성을 한다고 한들 그 자산은 법인의 것이지 개인의 것은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간단하지가 않죠. 하지만 가족법인이 연예인의 사례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완전 자유롭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이용하는 목적은 앞서 언급한 의사 등 고소득자의 투자 혜테크 목적도 있지만 높은 상속증여세율 대신 저율의 법인세를 부담하면서 재산의 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국가는 이전부터 인지하고 세법상으로도 제지해왔기 때문에 상증세법에서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받으면 원래 법인세만 내야 하는데 주주별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에는 특정 법인에 이익을 주는 거래 행위를 열거하고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피해서 거래를 했을 때 과연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과세 기준을 피해서 거래했다는 것 외에도 그러한 거래를 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업상의 필요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과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종합적인 여러 요소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과세관청의 관점과 대법원의 법리를 다 고려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나 가족법인 컨설팅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 20년이 넘는 경력의 세무사로 국세청에서 11년간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하고 이후 3일의 법인에서 조사 대응만 7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와 과세 관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법인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유사 사례 경험도 많이 있어서 이러한 염려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하나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고위직 출신부터 조사국 실무진 출신까지 풍부한 경력의 세무사 회계사만 40여 명이 있습니다. 설립 25년이 넘기 때문에 많은 경험치와 노하우가 법인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법인을 전문으로 한 브랜드 헤리니티 서비스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가족법인에 대한 운영 노하우도 풍부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하나은행과 제휴를 맺고 VIP 자산가들의 상담과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가 걱정돼서 가족법인을 서둘러야 하는 분, 믿을 수 있는 가족법인 전문가를 찾고 계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저희 법인 홈페이지와 가족법인 브랜드인 헤리니티를 클릭해 주세요. 구성원 소개에서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력을 살펴보시고 신뢰가 가신다 생각들면 헤리니티 상담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세요. 20년 이상 경력이 풍부한 여러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법인 책을 쓴 가족법인 전문가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 세도녀 박진주 세무사였습니다.